대화제약 2026년 1분기 재무 분석 브리핑입니다. 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대화제약은 의약품과 의약애품 제조, 도소 매업, 그리고 원료의약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완제의약품은 세파메칠정과 후로스판정으로 확인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약품들의 생산과 판매가 이번 분기 주요 영업 활동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핵심 재무 변화입니다. 항목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3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367억 원과 비교해 1%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1억 원 대비 5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3%에서 이번 분기 1%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핵심 재무 변화 지표를 보겠습니다. 당기순 손실은 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규모의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2,223억 원으로 전기 말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부채 총계는 1,373억 원으로 4%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기록한 45억 원 대비 93%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 유동 비율은 53%로 확인됩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과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 부채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수치는 유동 부채의 규모가 유동 자산의 규모를 초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강점과 기회 요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상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1분기 재무 데이터와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인 리포락셀액이 중국 내 시판 허가를 받고 국가급여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둘째, 세파메칠정을 포함한 주요 완제의약품 부분에서 내수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1분기 연구개발 비용으로 2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약 6% 비중으로 신약과 개량 신약 관련 연구개발 지출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회 요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 리포락셀액의 유방암 적응증 추가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과 미국 임상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미용의료기기 부문에서 아말리안 필러가 중국 시노팜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시판 승인을 거쳐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약점과 위험 요인입니다. 유동성과 재무적 부담 요인을 수치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약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분기 말 기준 유동부채는 1,250억 원, 유동자산은 668억 원입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2배 많습니다. 둘째, 차입금 총액은 988억 원, 이번 분기 금융원가는 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인 5억 원보다 많은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주요 종속회사인 리독스바이오와 SMV 테크놀로지스가 각각 3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상 개발 중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278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신약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개발이 중단될 경우 이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합계가 957억 원인 점이 재무부담 요소로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957억 원의 단기성 차입금 규모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시 내역을 보면 이 차입금은 대부분 변동금리 조건입니다. 따라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율 변화가 기업의 재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할 재무 지표들을 정리했습니다. 차기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957억 원 규모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차환되거나 상환되어 유동 비율이 개선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분기 3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 시판이 승인된 리포락셀액과 아말리안 필러의 실제 수출 매출액과 기술료 수입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1%를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여 이자 비용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항암제 시판 허가 등 연구개발 부문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됩니다. 다음 분기에는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 일정 관리와 해외 파이프라인을 통한 현금 유입 규모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